사실 비만이 대세잖아요.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여자의 과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또 몸매가 나쁜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. 그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, 사실은.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 99명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.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,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, 많은 분들이 자기가 그냥 단순히 몸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, 사실은 검사를 해보면은 그 살이 찐 원인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단순하게 너무 많이 폭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오는 수가 많아요. 과영양으로 인해서. 그래서 오는 경우에는 우리 영양을 감소를 시키면 되지만,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신 분이 계세요. 이게 우울하신 분들은, 특히 여자분들은 그 우울한 것을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먹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먹고 또 몸 안에 넣음으로써 자기가 성취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성취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울증 자체를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요.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현대 요즘 굉장히 많이 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갑상선 질환이에요.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갑상선 암이 최고 1위를 달리고 있어요. 그만큼 갑상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이 갑상선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 계세요. 이런 분들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질 않죠. 그래서 이런 갑상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하게 되면은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잘 할 수가 있고요. 또 갑상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종양이 없거나 또 다른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감기를 앓고 나면 잘 오기 때문에, 우리가 흔히 감기를 그냥 단순한 질병을 생각하지만 감기 자체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갑상선 질환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병원과는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당뇨병이죠. 이건 이제 갑자기 살이 많이 찌면서 이 당뇨가 오는 수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 관리를 하고 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몸매를 잘 유지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 다섯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피부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. 아토피가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걸 많이 먹게 되죠. 그래서 이런 호르몬 때문에 또 과잉을 해서 우리가 많이 살이 찌면 좀 붓는 수가 많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피부 질환 자체를 치료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아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간이 나쁜 분이 계세요. 이 간이 나쁜 분들은 계속 얼굴이 붓기도 하고 또 복수가 차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르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. 그런데 보면은 간이 너무 나빠서 간 경화가 오거나 또 저 알부민증 인해서 복수가 차면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르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날씬한 몸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요.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중에 하나가 뭐냐, 요즘 굉장히 식품을 많이 먹잖아요. 이 식품들이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굉장히 좋은 걸 생각하는데, 이 식품은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. 식품이란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, 과학적으로,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걸 식품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, 우리가 먹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, 식품이 굉장히 우리 몸을 나쁘게 하고요. 또 우리 몸 자체의 신장이나 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많이 붓고 살이 찐 것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만 또 조절 잘 해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날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뇌종양이 있는 수가 있어요. 이 뇌종양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몸이 계속 붓기도 하고 또 말초신경이 아주 두꺼워지면서 발도 두꺼워지고 발목도 두꺼워지고 또 이마나 코 같은 게 커지면서 살이 찔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혹시 뇌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고 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생명도 구하게 되고 또 물론 다이어트도 잘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늘을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늘이란 것이 비늘이 그냥 빼빼 마를 것 같잖아요. 비늘이 많이 심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 자체가
배설이 잘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몸이 확 붓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붓게 되면서 마치 살이 찐 것처럼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빈혈 치료를 하기만 해도 몸이 날씬해지면서 부기가 빠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가 있고요. 또 어떤 경우에 천식 환자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 천식이나 기관지 천식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천식 약제 때문에 자꾸 몸이 붓게 되는 수가 많죠. 그래서 이런 천식 치료만 잘해도 우리가 관리가 잘 할 수가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신장 치료 환자,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신질환 환자들은 조금만 짠 걸 먹어도 잘 붓게 되고 몸이 잘 붓고 빈혈이 같이 오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신장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날씬해지면서 몸매를 잘 유지할 수가 있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나쁜 수가 있어요. 심장이 막 비대되면서 많이 붓는 경우에도 숨이 차고 또 우리가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심장 질환 치료를 잘하게 돼도 우리가 날씬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비만인지 아니면 비만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비만 치료가 되고요. 또 그분의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노화 방지 자체를 또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.